한적한 마을의 작은 도서관. 그곳은 마을 주민들의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따뜻한 벽난로가 켜져 있고 한쪽에는 누군가의 작은 전시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전시는 동네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죠.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늘 그렇듯 이름 없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캠퍼스 위에 그려진 바람에 흩날리는 들판과 한참 전의 골목길, 그리고 잊힌 사람들의 초상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던 강할머니는 이 그림들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할머니, 이 그림 참 좋네요. 누가 그린 거예요? 책을 읽던 도서관 직원 수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충 웃어넘겼습니다. 에이, 뭐 그냥 오래된 그림이지. 내가 치우는 김에 걸어둔 거야. 수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책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던 한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그림이 아니에요. 누구의 손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문가의 솜씨입니다. 그 남자는 미술평론가로 알려진 김현우 씨였습니다. 마을에 잠시 머물며 지내던 그는 우연히 도서관을 들렀다가 이 그림들을 발견한 것이었죠. 도서관 한편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던 강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먼지가 묻은 손걸레를 움켜쥐며 시선을 피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그림일 뿐이에요. 그런 거 대단히 볼 거 없어요. 그러나 현우는 그림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림 하나하나를 살피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내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색채감과 구도는 단순한 솜씨가 아닙니다. 화가의 깊은 내면이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저기, 혹시 이 그림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도서관 직원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강할머니가 걸어두신 거라고 들었는데. 강할머니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고 짧게 한숨을 내쉰 뒤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치우다 남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그림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현우의 관심과 수진의 질문이 섞여 만든 침묵 속에서 강할머니는 마치 그 자리에 서 있기조차 힘겨운 듯 보였습니다. 얼마 뒤 그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한 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강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화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낡은 붓과 말라붙은 물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화사한 옷을 입고 캠퍼스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녀를 파도처럼 덮쳤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작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었지.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알고 있는 그녀는 곧 상자 뚜껑을 닫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물감 냄새와 붓의 감촉이 그립기도 했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멀리 떠나버린 과거일 뿐이라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강할머니는 젊었을 때 서울에서 전업화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몇몇 작품은 미술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작품은 섬세한 터치와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표현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강미옥의 작품은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녀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캠퍼스 앞에 앉아 마음속의 감정을 붓끝으로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팔리지 않던 날에는 하루 종일 밥을 굶기도 했고 몇 달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기 위해 빚을 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 대형 갤러리에서 그녀의 작품을 메인으로 전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의 예술을 선보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전시회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고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전시회 날 그녀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그녀의 작품에 감동하며 작품을 구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작품 수익 대부분은 갤러리 대여료와 운영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전시를 준비하며 생긴 부채와 광고비는 그녀의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미술계에서 신진 작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한적이었고 몇몇 기성 작가들의 비판적인 시선도 그녀의 활동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작품 활동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더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갤러리를 닫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작업실을 비우며 마지막으로 캔버스를 정리하던 날, 그녀는 한참 동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이 한때 얼마나 많은 꿈을 그려냈는지 떠올리며 그녀는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며 그림 도구를 하나둘 팔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싸움이었고 예술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그녀를 기다리던 가족마저 그녀를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그녀는 예술과 가정을 모두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림에 담긴 추억뿐이었죠. 내 손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다니.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젊은 시절의 사진을 상자 속에 넣고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 안의 물감 냄새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붓을 들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딘가에서 그리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은 가을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각자의 작품을 가져와 전시하며 도서관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지만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강 할머니가 가져온 그림들이었습니다. 김현우 씨가 자신의 SNS에 강 할머니의 그림 사진을 올리며 이 마을에는 숨겨진 천재 화가가 있다고 말한 것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SNS는 수백 개의 댓글과 수많은 공유로 가득 찼고 도서관에는 그림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들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할머니의 말을 직원들이 설득하며 애써 거절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멈출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도서관은 점점 방문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방문객들 사이에는 호기심 많은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예술 관련 매체의 기자, 갤러리 운영자, 그리고 유명 미술 애호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주변 카페와 음식점들까지 예상치 못한 손님들로 북적이며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의 화가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작품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림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오갔고 이를 본 사람들은 더 큰 호기심으로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화가의 감정과 경험이 온전히 담겨 있어요. 특히 이 붓질의 생동감과 색채의 깊이는 평범한 작품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당시의 공기와 분위기를 생생히 느끼게 합니다. 미술평론가 김현우 씨는 그림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평가가 방문객들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던 도서관 직원 수진과 다른 직원들은 이런 관심에 놀라며 방문객들을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수진은 작은 설명회를 열어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고 김현우 씨의 제안으로 강 할머니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쇼를 계획했습니다.
토크쇼에서 김현우 씨는 강 할머니의 그림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림 속의 섬세한 터치와 감정의 깊이를 분석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의 경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 그 자체입니다. 이런 그림은 대중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수진과 직원들은 축제가 단순히 작은 마을 행사를 넘어 강 할머니와 그녀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변해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마을 주민들도 할머니의 그림에 담긴 특별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숨겨진 재능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축제는 점차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한 화가의 인생 이야기를 기리는 자리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한창이던 날, 도서관에서 열린 작은 토크쇼 자리에서 김현우 씨가 그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살아온 인생, 경험, 그리고 감정의 집약체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화가는 자신이 본 세계와 느낀 감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그림의 주인공이 계신다면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김현우 씨의 말에 도서관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한쪽 구석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평소 도서관에서 청소를 도맡아 하던 강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도서관 안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유니폼과 주름진 얼굴은 그림의 화가라는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기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강 할머니가 그리신 건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강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쑥스럽게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냥 한때 그렸던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듣던 김현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오래된 작품이 아닙니다. 강 할머니, 이 작품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이건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강 할머니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보여준 소박한 모습과 그림 속에서 드러나는 깊이 있는 세계가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서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단순히 한 화가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숨겨진 역사를 목격하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 할머니는 도서관의 한 모퉁이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전업화가로 활동했지만 생계를 위해 꿈을 접어야 했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더불어 지나간 날들에 대한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림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그림은 내 손을 떠나더군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캔버스를 팔아야 했고, 때로는 물감을 살 돈이 없어 연습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밤마다 몰래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그 그림들이 나를 붙잡아 주었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그저 예술가로서의 고충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장소와 사람들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골목길, 한없이 웃음 짓던 가족들, 그리고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할머니, 이 그림들은 단순히 작품을 넘어서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런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제가 할머니의 그림을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 속에는 오래된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도서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 할머니의 작품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강 할머니의 그림이 전시된 도서관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그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도서관은 마을의 예술적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전시회는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강 할머니와 관객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발전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녀의 그림에 얽힌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강 할머니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차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 어린 시절을 그린 거예요. 저 골목은 제가 매일같이 뛰어놀던 곳이었죠. 거기에 담긴 하늘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풍경이랍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추억과 연결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시회 이후 강 할머니는 지역 갤러리에서 초청을 받으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대도시의 갤러리에서도 전시되기 시작했고, 그녀를 삶의 화가라고 부르는 기사들이 실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 중 강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에 이렇게 주목받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강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그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네요. 그림은 내 손을 떠났던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길 원했던 거라는 걸. 결국 그림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대답은 기사로 실리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녀의 전시는 더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강 할머니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 예술가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